안녕하세요. 명예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척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본인이 직접 척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3번의 척추 수술 경험 후 분명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겪어봤기에 환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의사, 그리고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의사. 그래서 언제나 최선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 그가 바로 윤도흠 교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척추 질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척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저림 증세나 마비 증세가 오면은 몸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라는 거를 꼭 인식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경추 질환 중에서 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위험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항상 디스크 질환이 먼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맞지만, 그 디스크 질환보다 이런 퇴행성 질환보다는 좀 빈도는 떨어져도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 마비가 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질환들이 저희 척추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옛날 한자로 좀 풀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척추뼈의 후, 그러니까 척추뼈에는 뒷뼈보다 뒤에 따라서 후고 기레기 종자를 쓰는, 그러니까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는 목뼈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척추뼈의 뒤지만 이 중추신경의 앞쪽으로 되는 골로 지나가는 한 1mm도 안 되는 얇은 인대인데, 이게 머리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인대가 석회화 침착이 되면서 두꺼워지는 병이 후종인대 골화증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 그러면은 일단 그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압박의 강도가 좀 덜할 거 아닙니까? 이건 서서히 자라긴 하지만 뼈 자체가 직접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통증도 더 심하고요? 네, 통증은 오히려 조금 서서히 자라다 보니까 어느 부위를 누렸냐에 따라서 마비는 더 심할 수는 있어도 통증은 디스크보다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환은 척수 종양입니다. 종양은 물론 우리 몸에 어디나 생길 수 있지만 척수 내에서 생겼을 때는 척추는 다, 척수 신경은 뼈로 둘러싸인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종양이 생겨서 신경을 압박하면은 그 신경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압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르다가 압박이 되기 시작해서 마비까지 오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이게 가장 특징적인 위험한 두 가지 질환이 되겠습니다. 마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질환 중에서 우선은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요, 발병에 있어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후종인대 골화증은 백인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주로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유전적인 질환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제 환자분의 한 70%는 경상도나 해변가 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해변가 쪽이라는 거하고 일본하고 가까운 지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이렇게 교류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많으면서, 그러니까 주로 어떤 해변가 쪽에서 일본과 교류가 많은 그 종족 간에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어떤 특별한 원인이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질환이군요. 근데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게 다른 질환들보다는 비교적 수술을 많이 하는 질환이라고 들었어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타임에 있어서 우리가 수술이 결정되면 조속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항상 후종인대 골화증이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병에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은 인터넷을 쳐보면 엄청난 얘기가 써 있거든요. 네. 다 사지마비가 된다, 어떡한다 얘기니까 굉장히 걱정을 해서 저희한테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척추뼈가 있으면은 그 뼈 속에 신경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꽉 차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 60% 정도를 차 있습니다. 그럼 40% 여유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이 후종인대 골화증의 뼈가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 40%가 이론적으로 볼 땐 40%까지 자랄 때 아무 증상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는 증상이 사진에 보여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지만 40%를 넘어가면은 이제 물이 넘칠 때까지는 잘 모르다가 갑자기 넘치는 것처럼 네. 증상은 확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조 증상이 어떤 건지 언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그 포인트가 되면은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자,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척추 뒤쪽 인대가 돌처럼 굳어져 자라는 후종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목 디스크로 이미 신경이 눌려 마비가 시작됐다. 수술은 목 앞쪽을 절개해서 하는데 먼저 튀어나온 디스크 마디와 신경을 많이 누르는 목뼈 하나를 제거한다. 떼어낸 뼈를 인공 보형물을 넣어 그 자리에 끼우고 나머지 뼈와 연결해 고정할 예정이다. 더 이상 신경을 누르지 않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디스크 수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더 어려워지는 수술인 건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교수님. 얼핏 보면은 비슷한 수술 예. 같이 보이시죠? 앞쪽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뼈를 떼어내고 인조뼈를 넣는다든가. 근데 일반적인 디스크 수술은 디스크만 자르는 거예요. 뼈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요 뼈, 하얀 뼈는 놔두고 네. 디스크 부위만 잘라 들어가는 건데 후종인대 골화증은 되게 이 뼈 뒤에 자라니까 이 뼈를 한 마디 내지 두 마디 통째로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안에 이제 누르는 게 소프트한 거면은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지만 예. 이 뼈가 자라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거는 이게 신경 속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잡아서 꺼낼 수가 없거든요. 일일이 1mm, 2mm짜리 드릴로 다 갈아야 되는데 드릴이 조금만 잘못해서 옆에 신경을 다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고난이도 수술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무서운 후종인대 골화증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아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지만, 그럼 유전이면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도 대개 30, 40대까지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요인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후종인대 골화증을 앓고 계시면은 자식분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희가 보통 한 25%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걸로 고생했다면 틀림없이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에서부터는 일반 사진을 찍어보면 뼈가 되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목 디스크에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수그리는 게 나쁘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그리는 자세 때 인대가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받을 때 뼈가 좀 더 많이 자라니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목의 자세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